네,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신경망의 구조를 설계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버튼들에 대해서 각각 버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바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레이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히든 레이어가 두 개였어요. 두 개였고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개수 또한 우리가 변경하지 않았었는데요. 화면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하시면 레이어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서 더하기와 빼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층의 뉴런의 수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뉴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한 학습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작정 층과 뉴런의 수를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계산해야 하는 웨이트의 값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가중치의 값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층과 뉴런의 수로 잘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넷째 마당에서 실제로 한번 신경망을 만들어 볼 때 이런 부분이 와닿으실 거예요. 사실 신경망을 설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층을 하고 어느 정도로 뉴런의 개수를 할지는 사람이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무조건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한번 이것을 체험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망의 그런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왼쪽의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입력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의 값을 입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피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처, 데이터의 입력 형태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x에 따른 데이터의 모습, 뭐 x2에 따른 데이터의 모습, 제곱한 것, 뭐 곱하기 한 것,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피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x축과 y축의 값이 입력이 되고요. 데이터의 형태, 검증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의 비율, 노이즈 값, 배치 사이즈, 에포크 값 등을 수정한 다음에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보면서요. 어떤 입력 값이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처에서 데이터의 모습과 비슷한 입력을 선택하면 학습이 금방 진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를 보면 우리가 4분면 형태의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할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진 형태는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구분이 되면 이게 아주 최적의 상태인 거죠. 이때 데이터의 입력 값을 x1, x2 처음 데이터의 모양과 비슷하게 넣어주면 금방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출력값 또한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아주 베스트가 되겠죠. 이때 입력값으로 x1, x2를 넣어주면 또 이렇게 잘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실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기로 왔고요. 일단 히든 레이어를 바꾸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인데 한 5개 정도를 해볼까요? 네, 레이어의 수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뉴런의 수 또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늘리면 늘릴수록 뭔가 조금씩 복잡해지죠. 그죠? 네, 이렇게 웨이트 값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값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또 학습을 시켜도, 네, 학습을 시켜도 이렇게 가중치의 값들이 변화하면서, 가중치의 값들이 계속 변화하죠. 그죠? 변화하면서 훈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피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것인가. 자, 우리가 처음 넣는 데이터가 이 모양이에요. 그죠? 자, 이 모양의 데이터를 x1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x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또 x1의 제곱을 한가, x2의 제곱을 한가, 여러 가지 데이터의 입력 형태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는 이거지만 이거를 조금 변형한 데이터죠. 변형한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넣어줘 볼게요. 다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었다는 점은 이렇게 주황색과 초록색 부분이 잘 구분이 되면 훈련이 잘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다 넣어도 되고요. 다 넣지 않더라도 훈련이 된다면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 데이터의 입력 형태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2번째를 한번 넣어볼게요. 2번째. 2번째를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바뀌겠죠. 자, 여기에서도 한번 데이터를, 자, 입력을 x1과 x2로 넣어서 x1과 x2로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쫙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나는 이런 형태 말고 처음부터 잘 구분이 된 형태, 이런 형태로 한번 넣겠다 하면 보세요. 아까랑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것만 할 때는 네,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네, 이것만 할 때와는 조금 더 다르게 거의 바로 훈련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처음에 넣을 때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를 잘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데이터는 20%에서 30% 정도 넣게 돼요. 실제로 할 때 20% 정도 이렇게 하면 네,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더 줄어들고 훈련 데이터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노이즈 값을 많이 넣어주면, 노이즈 값은 뭐냐면 노이즈가 0일 때는요. 노이즈가 0일 때는 주황색 부분에서는 주황색만 있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파란색만 있잖아요. 근데 노이즈 값을 넣어주면 주황색 부분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부분에 주황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값들을 노이즈라고 해요. 실제 데이터에는 이런 노이즈가 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도 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구분을 하면 한 번에 학습을 시킬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리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시켜보면 네, 학습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로스값, 즉 이게 오차값인데요. 오차값이 노이즈가 없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